여름 더위가 슬슬 기지개를 펴던 6월의 마지막 날.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 미황사에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저마다 가방 보따리 하나씩 둘러매고 고요한 산사를 찾은 까닭이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도 좀 정리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그거를 알고 싶었어요.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황이니까 왜 살아온 것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는데 오히려 좀 가지고 있는 걸 좀 덜어내서 홀가분하게 갈 수 있어서 집으로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절집을 찾은 연유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20대 젊은이들이 이 먼 곳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기대도 안 됩니다. 8박 9일간 이뤄질 청년 출가 학교에 입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사인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먼저 이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을 담은 수행 다짐서를 통해 흐트러졌을지 모를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전원 끄셨죠? 네. 휴대폰, 그다음에 지갑, MP3 같은 거 없으시고요? 예. 라이터도 있어야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다 주세요. 어이 많이 나온다. 아무리 단기 출가라도 출가는 출가입니다. 아, 그래. 속세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일은 당연한 일일 터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소지품은 모두 반납합니다. 남자분들 방 갖고 두 사람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면 안 돼. 다 됐습니다. 템플스테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출가 학교라서 다르다네요. 어떻게 좀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끊죠 뭐 여기 있다 보면은 적응만 좀 되면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잘 할 수 있으시다. 참아봐야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다들 각오만큼은 다부집니다. 사실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자유로운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절 아닐 때는 놓고 싶어도 일이나 연락 올 것들이 걱정돼가지고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핸드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은 놓을 수 있다는 거는. 그동안 나를 올가매던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찾은 출가학교. 회색빛 수행복도, 처음 신어본 고무신도 아직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 낯설음이 싫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좋은데요? 일단은 제가 있던 곳을 떠나와서 그런지 일단 벌써 기분이 좋고 기대도 되고요. 어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출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90여 명의 지원자 중 모두 43명이 선발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청년들이 크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삼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다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사회 구조 환경적으로 힘들고 그 소속에서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참다운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이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듯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년 출가학교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좀 서먹서먹하죠? 뭐가 뭔지 모르겠죠? 죽었어 이제. 저는 가섭이랍니다. 앞으로 가섭심이라 부르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지만 지금 굳어 있는 얼굴들을 조금 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한 뼘 앞에 정도 내밀고 나란히 내밀고 그 이마를 땅에다 대세요. 이마를 땅에다 대고 손을 뒤집어서 귀 있는 데만큼 받들어 올려보세요. 공손하게 받들어 올리고. 종교를 막론하고 참여하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절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한 배 한 배 몸을 낮추며 천천히 절을 익히다 보니 어느새 마음에도 정성이 깃듭니다. 도대체 이 꽃다운 20대 청춘들은 무엇이 그토록 힘들고 간절하기에 출가를 선택한 걸까요? 어머니가 출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스님으로 계세요. 어머님의 권유로 알게 됐고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 자립도 아직 안 됐고 더 제 갈 길을 아직 못 찾고 있기도 하고 많이 고민되는 상황에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더 제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좀 알고 싶었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렇게 좀 취업도 잘 안 되고 해서 마음이 요즘 좀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붕 떠 있는 기분이 항상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도 진정시키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사고로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었었는데 잘 견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따끔씩 자꾸 좀 안 좋은 생각도 들게 되고 자꾸 우울해지고 지금 어머니랑 제가 외동아들이라서 어머니랑 저랑만 있는데 둘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죠. 그리고 어머니도 절에 이따금씩 가시고 그래서 절에 갔다 오니까 참 좋다. 너도 힘들 때 한번 절에 가서 이런 거 해보는 것도 꼭 출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셔갖고 권유하셔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받고자 법사를 청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계사가 되고자 합니다. 오롯 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 경건한 생활,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의미합니다. 청년 출가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 참가자들은 5계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속세의 집착을 끊겠다며 머리카락을 잘라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비로소 43명의 참가자들은 행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사는 시공간이 달라도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진실한 사실 하나는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주어진 대로 살 것인가? 뒤집어서 새롭게 살 것인가? 이런 물음에 팔박.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 9시. 밖에서라면 한창일 시간이지만 새벽 일찍 시작하는 절집에선 이제 자야 할 시간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짧은 명상과 스님의 법문으로 이뤄집니다.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수사견. 하나의 물을 4개의 시선으로 본다는 의미죠. 우리는 물 하게 되면 그냥 단일한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물을 보는 4개의 시선이 있다. 일수사견.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은 물을 유리로 된 자기들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람은 그냥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있고 아기 세계는 피고름으로 생각하고 살고 물고기들은 자기 자신의 그냥 자유로운 새가 허공과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자,
하나의 물에 대한 네 개의 시선은 왜 생길까요? 자기 삶의 환경, 먼저 선언적으로 주입된 생각들, 취향,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딱 쌓여서 하나의 사물을 다양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온갖 편견과 다양한 다르지 못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오염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내려놓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 내려놓자. 그래야 바라볼 수 있다. 오늘 밤은 내려놓고 바라본다에서 내려놓는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첫 번째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문이 끝나면 그날 느낀 점들을 수행일지에 꼼꼼히 써내려갑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던 출가학교에서의 첫날, 행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드디어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숙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이제 그 생각을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생활에 진지하게 참여해야지 뭔가를 얻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저녁에 많이 들었어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어떻게 바로 봐야 할까? 행자들의 고민만큼 출가학교의 밤도 깊어갑니다. 행자들에게는 일찍 자는 것만큼 힘겨운 것이 일찍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도 한밤중인 행자도 있네요. 첫날은 이제 첫날 끝나고 이제 둘째 날인데 일어나는 게 되게 익숙하지는 않네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비몽사몽 걸음을 끌고 어쨌든 법당에 도착했습니다. 출가자로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불이 끝나고 33번의 절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을 향해 나를 낮추고 절을 통해 아집 똘똘 뭉쳐진 나를 버리고 비워냅니다. 참선은 마음의 때를 지우고 자신의 모습을 오롯이 바라보게 해줍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출가학교의 여행길은 이렇게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을 만큼 그릇이란 뜻을 담고 있는 바루공양. 바루를 꺼내놓는 행자의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음식을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속도가 좀 많이 맞지 않아서 이제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이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빨리 드시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발을 맞춰가면서 서로 이렇게 빨리 드시는 분들은 늦게 드시는 분들 부담스럽고 체하지 않게 조금 천천히 드셔주시고 넉넉하게 시간 갖는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불리 먹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먹을 만큼만 담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과 발맞춰 먹는 것. 그렇기에 불가에서는 먹는 것 역시 수행이라 했습니다. 바루공양의 백미는 식사를 마치고 단무지로 깨끗하게 바루를 닦는 일인데요. 이는 한 토르 쌀도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수행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루를 깨끗하게 닦은 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는 행자들. 채우는 일보다 비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지 느끼는 순간입니다. 소리 안 나지? 밖에서는 보통 뭐 다 먹는 거나 깨끗이 먹는 거나 밖에서도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딱 깨끗해 보일 만큼 그릇을 그렇게 먹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그릇이 딱 깨끗한 걸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먹는 것도 보이면 안 되고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먹는 눈에 긴장됐어요. 그럼 체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이 맛있어서. 둥그러져서 청년 출가학교에서는 수행자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법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없으면 이 소 30마리가 그냥 굶어죽는 거예요. 제가 출가를 하는 결정적인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말은 뒷부분에 나와요. 제일 뒷부분에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 시타르타가 궁금한 인생에 궁금한 걸 계속 질문해요. 그 뱃사공에게. 이 사공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인생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 흘러가는 강물에게 물어보아라. 흐르는 강물에게 물어보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야말로. 흐르는 강물에게 물어보라. 그런데 그냥 저한테 그냥 팍 와닿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게 물어? 좋다. 그럼 내가 강물에게 물어보리라. 강물에게 물어보려니 어디로 가야 되냐 뒤지고 찾다 보니까 이제 이 부처님 제자가 돼야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흐르는 강물에게 물어보라. 먼 시간이 흐른 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흐르는 강물이란 멈추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오늘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내려놓은 답이 사실은 오전에 내린 생각이 오후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했던 생각이 오후면 뒤집어지고 오늘 가졌던 생각이 내일이면 뒤집어져.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 8박 9일 동안 내가 출가해볼까 싶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아이고 편하고 좋다. 내가 왜 중이 되냐. 내가 그 짓을 왜 해. 거기 가서 다리 꼬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맨날 새벽에 잠은 잘 졸리는데 눈을 까짓고 내가 왜 예불 하겠냐. 이러면서 오늘 먹은 마음이 그냥 8박 9일 뒤면 바로 뒤집어지는 거. 이게 흐르는 강물이에요. 무상인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건 내게 아니라는 거죠. 붓다가 깨달았다고 해서 절집 안에 들어왔다고 내가 자동으로 깨닫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몫은 부처님의 몫이에요. 예수의 몫은 예수의 몫이고 내 것이 아닌 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님의 말씀이 마치 나보고 들으라는 듯 아려옵니다. 출가학교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행자들에게 정목 스님께서 꼭 해주고픈 얘기가 있다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뭐 24시간인데 하루가 24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매 순간순간이 되었건
이게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기왕이면 나의 선택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과 또 인류에게 이익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배웠으면 또 그런 걸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그 결정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본인에 대해서 아주 귀하고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결정인 거예요. 출가도 결정이잖아요. 시타르타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심해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완성하셨듯이 우리가 매 순간에 뭔가를 결심하고 결정한다는 거, 그 결정할 수 있는 능력만 제대로 갖추어도 우리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해지겠어요. 그렇게 뭔가 자신의 삶을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죠. 때론 자비롭게, 때론 돌직구로 행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법문 시간. 행자들에겐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을까요? 주인을 찾으라는 말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아직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주인이 돼가는 한 발짝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가는 길이 이렇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더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평소에 못 보고 있던 그런 맹점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냥 스님들의 그런 말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스님이나 혹은 같이 지금 있는 행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하나의 저의 또 다른 거울이 돼서 그런 맹점을 비춰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에 가르침을 들을 때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 느꼈나 싶다가도 또 지나보면 또 잘 모르겠고, 마치 꼭 깨달음의 순간이 올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 건 또 아니고, 그래서 혹시 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배우고 느끼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좀 얻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행자들의 길에 작은 이정표가 세워져 갑니다. 수련복을 벗고 나선 행자들,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자, 여긴 달마산은 굉장히 험해요. 여기서 보면 다 바위죠? 꼭대기 올라오면 다 바위예요. 싱싱한 오이와 시원한 생수 한 병씩 손에 들고 행자들은 달마산으로 향합니다. 달마산엔 달마대사가 머물렀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미황사를 병풍처럼 감싸는 달마산은 해발 489m로 그리 높진 않지만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험한 산길, 스님은 기꺼이 행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뒤에 사람들 편하게 여기까지만 올라오자. 잠시 쉬어가는 길목. 3, 4, 5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행자들의 모습이 마치 원래 알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동안 정이 쌓였나 봅니다. 평소에 생활할 때는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 답답한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절에서 한 3일 정도 지내다 보면 자기의 답답함이 구체화되어져요. 뭐가 답답한지, 또 무엇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원인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면 또 멀리 바라보이는 그런 시각이 열리니까 또 그런 답답함을 털어낼 수 있어요.
미끄럼 바위가 많아서 발 정확히 디뎌야 되고 손 정확히 잡아야 돼요. 네. 어린 행자들이 스님은 걱정스러운 모양입니다. 차근차근 험한 산길을 오르는 행자들. 젊음을 무기 삼아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 어느덧 정상입니다. 풍경 대박. 풍경 대박, 진짜. 정상에 오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달마산의 멋진 풍경. 산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절이 되게 산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애기처럼. 그냥 마음도 좀 뚫리는 것 같고 그냥 갖고 있던 고민들이 그냥 다 바람에 날아가는 기분 같아요. 시원하고 기분 좋습니다. 근데 올라오니까 또 내려가기 싫어지네요. 등산을 하듯 인생이란 산도 천천히 오르면 된다는 걸 달마산에서 배워갑니다. 이 멋진 달마산, 멋진 곳을 보여주면 다른 자잘한 것들은 그냥 다 욕심들은 벗어지거든. 이렇게 멋진,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또 수없는 나무들과 새들과 저 미왕사를 품에 안고 있는 달마산, 이렇게 큰 넉넉한 가슴 같잖아요. 여기 청년들이 다 그런 넉넉한 가슴들을 좀 좁은 생각에서 넓은 생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8박 9일 무사히 정상까지 오른 행자들을 위한 스님의 깜짝 선물. 스님의 노랫소리와 함께 출가 학교의 추억도 쌓여갑니다. 모처럼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차담은 더욱 운치 있게 느껴지는데요. 차의 향기가 더 깊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을 먹듯이 차를 먹을 때도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마시듯이 음미하면서 먹어요. 차담 시간은 스님과 행자들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번뇌를 절집에서는 객이라고 해요. 객이 뭐예요? 손님이잖아요. 손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적인 것과 부딪히면서 발생된 손님인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을 인사해야 되겠죠. 그 손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손님이 방으로 이제 집으로 불러 초대를 해서 들어오게 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손님을. 그래서 온 이유를 듣고 다 들은 다음에는 그 손님은 빨리 가야 되죠. 빨리 가야 좋은 거죠. 네. 그래야지 내가 좀 편안해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손님을 그냥 차대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안방을 내줘버려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스님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스스럼 없이 건넵니다.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행자들은 그렇게 차의 깊은 맛처럼 마음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자 한 명이 스님의 처소 앞에서 서성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는데 딱 여기 불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답인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왜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네, 조금.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다는 여행자의 물음에 스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출가학교에서는 누구든 스님과의 개별 면담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응어리를 어렵게 꺼내놓는 행자들. 스님은 이 젊은 청춘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셨을까요? 네 인생을 살아라. 인생을 사는 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다. 힘든 것에 주저앉으면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 출가학교 고불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찾지 못한 것은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용기가 없어서이다. 그래서 늘 탐구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삶, 용기 있는 삶은 선택할 건 선택하고 포기하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삶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자비롭고 용기 있게 살 것을 그렇게 부탁합니다. 답은 물론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대답을 이렇게 스스로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그것을 꺼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해서 속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 고민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그 꺼내주는 역할이 스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남행자 한 명이 스님을 기다립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그리곤 지체 없이 잘려나가는 머리카락. 출가 발심을 냈다며 삭발을 자처한 것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동료 행자의 결심에 놀라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또 한 명의 행자가 마음을 냈습니다. 머리카락과 함께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겠다며 출가 발심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무명초락을 해서 늘 번뇌가 수없이 일어나듯이 머리카락도 수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번뇌를 끊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옛날 경험을 하면 옛날 스님들이 하루에 3번 머리를 만져보라고 그래요. 뭐냐 그러면 나는 출가 수행자다. 이제 늘 수행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삭발을 끝내자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쉽지 않았을 동료의 발심에 박수가 터집니다. 얼음 잡는 거 등 막 너무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처럼 얼음 때문에 너무 시원해요. 뭔가 머리 깎았다는 게 전과 새로운 것 같으니까 뭔가 좀 더 의식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수행학교 들어온 게 불교 수행 같은 거 한번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막 분위기 따라서 조금 마음이 풀어졌다가 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힘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힘이 받쳐오는 것 같아요. 이 민머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출가 학교잖아요. 그렇죠. 지원서 쓸 때도 그렇게 썼거든요. 출가 수행자들의 삶이 궁금해서 더 가까이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근데 가까이서 경험을 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 와서 수행자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점들이 많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주저하지 않고 제안하셨을 때 바로 깎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미련 없이 무명초를 잘라내고 부처님 앞에 선 발심 행자,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축하해주는 동료 행자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행자들의 예불 소리가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이번에 행자들이 찾은 곳은 미황사 앞에 자리한 바닷가. 행자들도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탁 트인 시원한 바다와 거침없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절로 명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땅끝 바닷길에서의 명상. 두 발로 고운 모래의 감촉을 느끼고 귀로는 파도 소리를 듣고 머리는 잡념을 비웁니다. 넓은 바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모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슴에 담아두기를, 그러면 답답할 때 시원함이 있고, 그리고 또 날카로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 이 부드러움을 좀 느끼고. 파도 소리가 들리면 그냥 듣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행자들은 이곳 바닷가에서 깨어있는 자신을 찾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묵은 번뇌는 시원한 바닷물로 씻어버립니다. 항상 한강만 보고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도 치는 것도 보고 이제 좋은 말씀도 듣고 명상하면서 걷고 이러니까 한층 더 진짜 파도 소리도 더 와닿고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막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처럼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연에게서 학교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느낀 점들을 나누는 자리. 진심이 담긴 행자들의 얘기가 오갑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못 내놓고 그냥 가식처럼 웃어주고 가식으로 대하고 했는데 사실 오늘까지도 계속 어떻게 대해야 되지? 행자님들 어떻게 대해야 되지? 항상 긴장하고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완벽해 보이고 다나 행자님처럼 이렇게 이쁘고 활발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전혀 생각하지는 못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이번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시험 공부하다가 막 올라와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진짜 못할 소리를 했어요.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같이 죽자, 이런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가서 어제 어머니 따뜻하게 안아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정말 이렇게 낳아주셔서 이런 좋은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조금씩 인생을 알아가는 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따뜻하게 안아드리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화살이 맞았다면은 그 화살을 빼낸 느낌이고, 제가 이제 숙소에 내려가서 집을 간다면은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또 한마디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됐습니다. 8박 9일이란 시간 동안 행자들은 나만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받고 힘을 냈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청년출가학교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 위해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불기 2557년 7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청년출가학교장 법인.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청년출가학교를 무사히 마쳤다는 수료증이 건네지고 행자들 역시 끝까지 함께했다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바로 보려 했던 시간들. 나를 찾아 떠난 여행길에서 행자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전에는 좀 약간 저 자신을 좀 감추는 편이었는데, 아직 여기서 와서 여러 가지 느끼면서 약간 좀 솔직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려고요. 이렇게 실타래가 엉켜 있으면 실 끝에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찾아서 열심히 땡겨보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8박 9일 동안 이제 스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그냥 마치 씨앗을 각각 나눠주신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씨앗인데, 그거는 근데 사실 진짜 싹을 틔우는 건 저희 몫이잖아요. 그 씨앗을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정성스럽게 돌보고, 그리고 진짜 자비로운 꽃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 멘토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따스한 정을 베풀어준 스님들과 작별의 순간입니다. 아쉬움은 남아도 첫날과 달리 모두들 밝은 얼굴로 떠나는 행자들의 모습에서 스님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거기 잘 지내고 그림 잘 그리고 응원다 그림 나중에 전시하면은 꼭 불러. 머리 깎고 산속에 있는 것만이 출가는 아니다. 늘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자꾸 새로운 생각을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출가라고 생각해요. 자기 고정관념에서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고통이
나에게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에 좌절하거나 또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할 때에는 자기 힘이 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뛰어넘으려고 하는 힘, 그게 나는 이 시대에 출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청춘은 원래 아픈 거라지만 도저히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없어 땅끝까지 찾아온 43명의 행자들. 8박 9일간의 시간은 나를 찾아가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출가를 통해 다시금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이들 청춘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